네, 오늘은 부울대수를 하겠습니다. 부울대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디지털 시스템에서 디지털 표기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진수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코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는 논리 게이트 배웠죠. 디지털 논리 회로에 들어가는 최소 단위인 논리 게이트를 배웠습니다. 논리 게이트 배우면서 연산자도 같이 배운 거죠. 연산자, 논리 연산자, 논리합, 논리곱, 논리부정 이런 연산자 또는 연산식을 간단하게 익스클루시브 오어, 익스클루시브 오어 그런 걸 배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논리의 표기법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논리식을 배웁니다. 논리식을 해서 논리회로로 논리식, 그다음에 논리회로. 논리식을 세운 다음에 논리식을 세운 다음에 필요한 것이 그 논리식을 간소화시켜주는 방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논리식은 논리회로로 그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논리식은 논리수식, 논리연산을 표현한 논리식을 논리회로로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공학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공학의 문제. 공학에서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공학은 뭐 하는 거냐? 공학은 뭐 하는 거냐? 너 대학에 왜 갔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학 생활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대학 왜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그 공식적인 대답이 진리탐구입니다. 대학의 역할은 무엇이냐? 진리탐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진리탐구는 우리 공학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탐구는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운영되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떤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세상이 계속 지금 러닝을 하고 있어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법칙과 원리가 있는가? 사실이 그 뭐냐? 이 세상의 실체적 사실, 실체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그거를 규명하는 걸 갖다가 진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적 이치, 참된 이치,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물리학과, 화학과, 생물학과, 수학과에서 탐구하는 거죠. 공학은 바로 그런 밝혀진 진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실제 세계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활용하는 응용학문이죠. 응용학문입니다. 사회과학과 우리 공학은 응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학도 응용학문인가요? 농학도 응용학문으로 쳐주죠. 요즘은 뭐 농학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에는 농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명과학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공학에서의 이슈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효율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학을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취업을 할 때 스펙을 안 봅니다. 요즘은 스펙을 저는 이 얘기를 2008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2008년부터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안 믿죠. 안 믿어요. 스펙 안 봅니다. 안 들었어요. 12년쯤 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일부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들려오는 거죠. 야, 뭐 서류 면접할 때 블라인드 블라인드 처리한다더라.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이런 거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사람을 본다더라. 이렇게 들려오니까 이제서야 조금 뭐 그래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스펙 쌓기를 해야 된다.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스펙 쌓기 안 하면 스펙을 갖추지 않으면 뭐 부모님 등살에 못 견디는 그런 학생도 있다 그래요. 어머니가 너 왜 자격증 안 따니 뭐 이런 거에 정말 너무 시달려서 스펙 쌓기를 할 수밖에 없다. 또 학생들 커뮤니티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뭐 하면 좋아 어떤 거 준비해야 돼 이런 이게 돌아다니는 이게 뭐가 좋다 카더라 어떻게 해야 좋다 카더라 그래서 카더라 통신이라고 그러죠.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 효율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만드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슈입니다. 회사에서는 효율적인 거 좋아하겠죠. 여러분들은 효과적인 거를 또 요새 국어 표현법이 바뀌었네. 효과적인 거죠. 효과적인 거가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데 현재 가장 핫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핫한 이슈는 뭐냐면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적인 것.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뭐가 다릅니까? 네, 효율적인 것은 약간의 오차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전제가 붙습니다. 약간의 오차를 감수하고서라도 효과적인 것은 이 오차를 더 줄이는 겁니다. 오차, 오류 이런 것들을 점점 더 줄여나가서 정확한 값을 정확한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 효과적으로 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더 정밀한 어떤 센서에 활용되는 반도체 효과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거죠. 더 정확한 계산을 하는 어떤 CPU 효과적인 이슈를 향해 가는 거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공학에서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또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적인 거. 약간의 오차를 요즘 이제 빅데이터 문제가 나오는데 빅데이터의 이슈는 바로 효율적인 겁니다. 효율적인. 그래서 영어로 efficiently, 효과적으로는 effective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밀하게 정확하게 처리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언제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회사에서는 효과적인 보다 정밀한 부품 또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하는 어떤 디지털 디바이스 모듈을 개발해내는 인재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정밀하고 제대로 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는 데에 스펙이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삼성전자나 그걸 필두로 한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이 학생들이 가지고 오는 불필요한 스펙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생들이 쓸데없는 스펙을 많이 갖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학생들은 스펙 쌓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효과적인 디바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된다. 그 다음에 회사에 와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죠. 많은 일들을 또 우리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 예전에는 뭐 주말에도 막 일을 시키고 밤에도 일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뭐 지금도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들 가보면 실제로 정시퇴근이라는 개념이 밤 9시입니다. 밤 9시에 퇴근하면 그걸 정시퇴근이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지금도 있어요.
또 그냥 평상시처럼 퇴근해. 그러면 그게 11시, 12시 퇴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이제 많이 노동을 중시하고 자본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노동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법을 많이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현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밤 9시 퇴근이 뭐 정시 퇴근이다. 뭐 평상시 퇴근은 뭐 11시다. 일이 좀 많아지면 뭐 야간 뭐 새벽 2시까지 일하다가 집에 갔다. 뭐 이런 얘기들.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게 시간이 부족하다. 어? 그러면 그 부족한 밤 10시, 새벽 1시까지 일을 해도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래서 토요일도 평일처럼 출근하고 일요일도 평일처럼 출근하는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죠.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일을 다 해낼 수가 없다. 또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일이 많다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약간의 오차를 허용하는 거죠. 덜 중요한 일은 못할 수도 있지만 주어진 시간에 중요한 일을, 가장 중요한 일들을, 최대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 동안 더 중요한 일들을 더 많이 해낼 수 있을까? 효율적 이슈입니다. 이런 효과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든지 효율적인 성과를 내든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과 스펙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토익 850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물론 요즘 토익 850점 보니까 좋은 회사 면접 자료를 보면 그것은 그다지 이제 뭐 큰 이슈는 못 되더라고요. 800점대는. 그러니까 좋은 회사는 900점대도 이렇게 수두룩하던데, 어쨌든 뭐 그 850에서 이제 사실 900 사이가 뭐 학생들이 좀 점수 포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좀 점수들이 잘 안 올라간다고. 어쨌든 토익 850점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영어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기본적인 건 하겠지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에서 전화를 못 받더라는 겁니다. 전화를 못 받아요. 그 바이어가 전화가 걸려왔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효과적인 전화 응대가 안 돼요.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토익 850인데 해외에서 온 전화를 못 받더랍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토익 850이면 뭘 기대해요? 회사 일을 효과적으로 말을 알아듣고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못하더라고요. 공항에 바이어를 영접하라고 해서 보냈는데 바이어에게 엉뚱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뭐 죄수에게, 미국에서 죄수에게 하는 말을 형사가 죄수에게 하는 그런 어법을 구사를 하더라. 그래서 바이어가 불쾌했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과 효과적인 일 처리는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요즘은 전공 면접을 영어로 하죠. 영어로. 좋은 회사일수록. 인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는 뭐 그냥 예전처럼 그냥 뭐 토익 점수 보고 이렇게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데, 제대로 인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들은 외국인 임원이 나와서 면접을 보거나, 또는 영어의 도사인 한국인 임원이 와서 전공 뭐 적성 이런 것들을 영어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공학에서의 이슈, 그죠? 공학에서의 이슈, 바로 효과적인 것과 효율적인 것, 그런 이슈가 지금 있는데요. 그래서 논리식과 논리회로
논리식과 논리회로 이렇게 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겁니다. 특히 효율적인 거는 같은 일을 할 거면 같은 출력을 나올 거라고 한다면 소자가 적은 게 좋겠죠.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디지털 시스템이 원하는 우리가 입력값을 넣었을 때 정확한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 효과적인 거죠. 근데 똑같은 출력을 나온다고 한다면 소자 수를 줄여야 돼요. 소자 수를. 그래서 소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간소화. 논리식의 간소화라고 말을 합니다. 논리식의 간소화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디지털 시스템의 효과적인 디지털 시스템 자체는 원래 그 아주 정밀하고 정확하다 그래서 오류 값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효과적 이슈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이슈는 효율적인 거거든요. 그죠? 소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소자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그런 효율적 이슈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연습이 바로 뭔가 논리식의 간소화다 하는 겁니다. 논리식의 간소화를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수학자, 그죠? 부울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진리를 이렇게 규명을 해놨어요. 야, 이런 수학적 진리가 있다. 그래서 그 부울 대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부울 대수를 가져와서 어디에 써요? 논리 회로의 간소화. 그러니까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적 설계, 디지털 시스템의 효율화의 그 부울 대수를 가져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논리식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요. 이거 수업을 나는 뭐 그동안 맥으로 촬영했는데 이거 뭐야 아이패드, 아이패드라니까 이렇게 써서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부울 대수 논리식 간소화 이거를 하려니까 PC나 또는 맥으로 하면 마우스로 글씨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아이패드로 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진작 이걸로 할 걸.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변환하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논리식을 다시 논리 회로로 구성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논리 연산, 논리식은 논리 연산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기본 법칙, 이거는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증명할 필요 없죠. 증명 수학과에 가서 그 대수, 부울대수 그 증명을 좀 보시고, 우리는 뭐 왜 이것이 부울대수 법칙이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울대수의 기본 법칙은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기본 논리식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풀대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논리 회로를 논리식으로 변환하고 논리식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거 배운 다음에 풀대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 논리식을 간소화합니다. 논리식을 간소화하면 논리 회로, 그죠? 논리 회로도 간소화된다. 그 PDF 파일 위에 글씨 쓰기가 나 글씨 이보다 더 잘 쓰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